여러분, 전 세계가 아직 AI에 적응하고 있는 사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AI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단 하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AI를 도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앞으로의 격차를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세계는 흔들렸고 한국은 달랐어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산업 분석가 에밀리 카터는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AI를 활용한 나라가 아니라 AI 이후 시대를 준비한 나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못했어. 화면에는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에 있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는데 다시 읽을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더 있다는 느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죠.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글로벌 산업 전략 컨설팅 펌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분석가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보고서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숫자들이 예상과 달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했어요. 클라이언트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를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얘기로 가득합니다. 어딜 가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논의를 이미 끝낸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계가 질문을 던지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답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인공지능 이후 시대 한국의 선택. 한국의 지표들은 달랐습니다. 인공지능 도입률만 높은 게 아니었어요. 도입 이후 무엇을 했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하나를 집어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축으로 산업 전체를 다시 짜고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방향 자체가 달랐습니다.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은 항상 한 박자 빠르다. 인공지능 활용 기업 비율, 자동화 설비 투자 증가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도입 속도. 어떤 지표를 봐도 한국은 경쟁국들보다 1년에서 3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빨랐어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 보고서가 시작되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하지도 않아요. 읽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결론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에 띈 건 제조업 데이터였어요. 한국 제조 현장의 자동화 도입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로봇팔이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공장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설비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고하고 그 데이터가 즉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구조였어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식은 달랐어요. 공장 하나가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과 물류가 연결되고, 물류와 유통이 연결되고, 유통과 소비 데이터가 다시 생산 계획으로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순환하는 고리들이었습니다. 끊기는 지점이 없었어. 물류 데이터도 봤습니다. 한국의 물류 자동화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물류 데이터가 제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고가 줄면 생산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배송 지연이 생기면 공급망 전체에 신호가 퍼지는 구조였어요.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자동화가 아니다. 통합이다. 에너지 데이터에서 멈췄어요.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공장 단위에서 산업단지 단위로, 지역 단위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전력망이 데이터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선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조, 물류,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연결, 통합, 순환이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세 가지를 각각 개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동시에요. 단일 기술이 아니었어요. 국가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와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방향을 미리 설계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이 강해졌어요. 제조와 물류와 에너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설계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문서들을 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보고서와 계획서와 예산 자료들을 차례로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산업전략문서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산업계획은 목표 수치 중심이에요. 몇 년 안에 몇 % 성장, 몇 억 달러 수출. 그런데 한국 문서는 달랐어요.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산업과 어떤 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흐름이 만들어지면 어떤 생태계가 형성될 것인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로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다. 설득아, 교육 데이터를 열었어. 한국의 직업교육 과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과 교육 과정이 연동되는 구조였어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고 교육 과정을 마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통합에 가까웠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변화, 커리큘럼, 개편 속도가 산업 수요 변화보다 2년에서 3년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생기기 전에 인력을 준비해두는 구조였어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기술 투자 구조도 달랐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나눠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경계가 흐릿했어요. 연구 성과가 특허로, 특허가 제품으로, 제품이 수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산업정책 문서를 시간축으로 정렬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은 약 5년 단위로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환이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단계의 성과를 축으로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정부가 바뀌어도 산업 전략의 큰 방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전략이 정치 위에 있었던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다르다는 말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이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방향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20년 전의 브로드밴드 투자가 오늘의 브로드밴드 투자가 오늘의 데이터 연결 구조를 만들었고 15년 전의 반도체 육성이 오늘의 기술 자립을 만들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축적이었습니다. 단기 성과가 아니었어. 미래 설계였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왜 잘하는가에서 다른 나라들은 왜 못 따라오는가로요.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인재도 있는 나라들이 왜 한국이 만들어낸 구조를 복제하지 못하는가?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부터였어요. 미국은 기술력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술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구글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테슬라가 자동화를 추진하고 아마존이 물류를 혁신합니다. 각각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각자의 트랙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공공과 민간의 연결도 약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움직여요. 방향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수준이죠. 기술을 넣었는데 효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었어요. 연결 부족이었습니다. 유럽을 봤습니다. 방향은 맞았어. 유럽연합 차원의 디지털 단일 시장 구상, 데이터 표준화 논의. 그런데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규제 검토가 선행돼야 해요. 규제 검토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 기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어요. 유럽은 어제의 기술을 규제하는 동안 한국은 내일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7개 국가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속도였습니다. 신흥국들을 봤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시장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과 자본이 문제였어요. 인공지능 이후 산업 구조를 만들려면 데이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운영할 기술 인력이 있어야 하고 초기 투자를 감당할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축적이 없는 거였어요.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하면서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연결이 없어요. 유럽은 방향은 있는데 속도가 없습니다. 신흥국은 의지는 있는데 기반이 없어요. 한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 상태였습니다. 기술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속도가 있고 기반이 갖춰져 있었어요.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 구조는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를 복제해봤자 나머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거든요. 한국만 가능한 구조적 강점이었습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숫자는 냉정합니다. 감정이 없어요.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에요. 저는 그 냉정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숫자들은 읽으면서 손이 멈췄어요. 격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산업 생산성 데이터부터 열었어요. 인공지능 도입 이후 생산성 변화를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결론이 명확했어요. 인공지능을 도입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도입한 이후 어떻게 연결했느냐였어요. 단독으로 도입한 기업과 시스템 전체에 통합한 기업의 생산성 차이가 3배에서 5배였습니다. 기술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한국 제조업의 단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경쟁국 대비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 1.8배, 미국과 비교했을 때 2.3배였어요. 같은 인력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매년 누적되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봤어. 한국의 고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이 분야들에서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 분야에서 강해지는 건 운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강해지는 건 구조예요. 한국이 후자였습니다. 경쟁국들의 같은 기간 수출 구조는 기존 강점 분야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래 시제로 얘기했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는 현재 시제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었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종합한 지수에서 한국은 상위권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상승 속도였어요. 절대적 위치보다 방향과 속도가 더 의미 있거든요. 뒤처진 국가들의 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기존 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산업이 흔들리면서 그 여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전환할 타이밍에 자원이 없어지는 구조였어요. 단순한 성장 둔화가 아니었습니다.
상업 구조 자체가 구식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위기는 조용히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격차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쁜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요. 복리의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격차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격차의 앞쪽에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조금씩 눈치채기 어렵게 어느 날 돌아보면 세상이 달라져 있는 종류의 변화요. 그런데 어떤 변화는 다릅니다. 특정한 순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이 그 분기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산성 데이터를 시계열로 정리했어요. 연도별로 쭉 늘어놓고 변화율을 개선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완만했어요. 투자가 들어가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력이 훈련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부터 달라졌어요. 증가율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었어요. 수학 체증 구간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구간에 진입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 체증 구간에 들어서면 경쟁자가 아무리 투자를 늘려도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선두주자는 갈수록 빨라지는데 후발주자는 아직 그 구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떨렸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떨린 건 오랜만이었어요. 기술 구조도 동시에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자동화였어요. 그 다음은 예측이었고 지금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적화했어요. 생산 라인 하나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 물류망 전체가 실시간으로 조율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아직 많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 선두에 있었습니다. 인력, 기술, 시스템이 동시에 최적화되고 있었어요.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쟁 판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은 선도국을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따라가는 전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방향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특정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제안하고 공급망 구조를 설계하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참고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이 데이터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게임의 룰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기존 게임에서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거죠. 한국은 새로운 규칙을 먼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이후 산업 구조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아직 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보고서 제목을 3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이었어요. 너무 평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이후 시대의 선도국 분석이었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입력한 제목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한국 미래 산업의 기준이 되다. 이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22명이 앉아 있었어요. 글로벌 펌의 파트너들, 주요 클라이언트 대표들,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처음 30분은 데이터였습니다. 생산성 변화, 수출 구조 변화, 기술 격차 변화, 그래프들이 하나씩 화면에 올라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메모를 적는 손이 바빠졌습니다. 의례적인 집중이 실제 집중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떴어요. 한국은 미래 산업의 기준 국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준 국가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하고 배우고 따라가려는 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결과가 아니라 설계를 기준으로 삼을 때 한국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이후 시대를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을 보십시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나왔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어요. 그런데 그 박수가 더 의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시니어 파트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첸 씨,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분석 프레임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세계가 항공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조 자동화 방식을, 산업 연결 구조를, 인력 전환 모델을요. 예전엔 한국은 다른 나라를 연구했어요.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에밀리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준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아직 AI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그 이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메모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질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분석가의 직업병 같은 거죠. 하나가 끝나면 다음이 보입니다. 멈추질 않아요. 이번에 보이는 건 더 컸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이후 산업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세 가지 흐름이 보였어. 로봇이었습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연결되는 속도였어요. 단순히 로봇팔이 많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 변화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에너지였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재생에너지와 저장 기술, 스마트 그리드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산업용 에너지 구조가 바뀌면, 제조 원가가 바뀌면 글로벌 경쟁 지형이 또 한 번 달라져요. 그 변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였어요. 한국이 축적하고 있는 산업 데이터의 규모와 품질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쌓일수록 가치가 커져요. 어느 순간 그 데이터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한국이 그 시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어요. 현재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한국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는 다음 변화를 위한 토대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이후 산업 구조를 갖춘 나라만이 로봇, 에너지, 데이터가 만드는 다음 변화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어요. 토대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 없거든요. 한국은 그 토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단단하게 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물류가 흐르고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첫 문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AI 이후 더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한국이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